안녕하십니까. 예, 차태영의 예, 가이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이제 숲을 보자. 이제 그 좋은 이제 레포트가 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종목 레포트는 아니고요. 지금 전기차 지금 주가들이 좀 이렇게 다 쉬고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지금 별로 잘 가진 않네. 예,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상한 잡주들이 막 올라가고 할 때 굳은 이제 심지를 가지고 잘 버텨야 되거든요. 요즘 하나 투자 레포트인데 이게 섹터 레포트입니다. 이게 11월 28일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유진투자증권 이제 한병화 위원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사람들 잘 몰라요. 이런 레포트나 이런 어떤 그뭐 조목 레포트나 좀 찾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어떤 큰 섹터 레포트 같은 거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굳은 마음, 어떤 결심 이거를 하기 위한 이제 좋은 이제 백데이터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기차 배터리 사업 산업 2030. IRA가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엔진이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컨텐츠 보면은 이제 IRA가 2023년에 가장 큰 동력이다.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건데요. 중요한 내용은 자,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요. 지금 얼마나 커지냐. 제가 이제 전기차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세요. 2023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1195만 대 팔렸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8천만 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벌써 지금 이거 여기 보면 한 15% 정도 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129만 대, 많이 올라왔죠. 중국은 이제 699만 대입니다. 중국이 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 유럽에 322만 대. 이제 예전에는 중국이 가장 컸죠. 중국이 가장 이제 전기차를 미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기차를 미는 이유는 중국은 미국과 지금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패권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이 100% 되지 않는 나라예요, 중국은. 미국은 에너지 뭐 자원이 부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에너지 수입까지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달라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에너지 석유를 사용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자동차를 어, 바로 빼는 겁니다. 전기차 쪽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 이쪽을 드라이브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돌아가는 글로벌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의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전기차 산업이 커진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예. 자, 미국의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지금 IRA,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IRA에 의한 보조금, 연비 규제 강화, 완성차 업체들의 신규 전기차 출시 라인업이 확대 기인한다. 얼마 주냐? 승용차 5만 5천 달러, 픽업 트럭 8만 달러 이하 차량은 내년부터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자, 중국의 성장 속도가 낮아지는 거는 이미 많이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확산 국면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고 이제는 이제 미국, 지금 아직은 이제 유럽 쪽은 아니죠. 유럽 쪽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주춤거리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 전기차로 간다.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대세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IRA 효과로 미국 시장 선점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긍정적입니다. 왜? 다 미국 가가지고 지금 배터리 공장 짓잖아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관련 소재 업체들은요, 미국 시장 모멘텀을 근거로 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한다. 하지만 향후 관련주들은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 동반 상승이 아니라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와 실적 보유한 업체들 위주로 선별 상승세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겁니다. 실적이 무조건 이제 동반이 돼야 됩니다. IRA가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 자, 죄송합니다. 전기차 시대 완성. 미국의 가세로. 이제 미국이 가세한 거고요. 이제 유럽도 이제 가세하는 거죠. 이제 유럽도 합니다. 다. 유럽도 비슷한 걸 할 겁니다. 자, 미국 전기차는 이런 식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쫙 증가하죠. 연비 규제도 강화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으로는 이 연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저게 이제 전기차 판매가 계속 증가가 돼야지 합산 연비로 해서 이제 규제에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이든의 클린카 확대 확대 정책은 주요 공약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탄소 배출 제로해서 태양광, 뭐 풍력, 터빈, 뭐 엄청나게 뭐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죠. 그래가 교통 쪽은 자, 캘리포니아식 강력한 연비 규제 시스템 도입을 해서 클린카 비중을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하겠다. 뭐 스쿨 버스도 바꾸겠다. 뭐 공공 차량도 바꾸겠다. 뭐 50만 개 이상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산업이 대세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2022년 현재는 이제 발전의 그 캐파를 봤을 때는 천연가스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 석탄, 풍력, 원전, 수력, 태양광 수준이지만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친환경이. 자, 바이든 정부는 내연기관차 고용 인원을 전기차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조지아 관련 신공장 유치가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고 200명 이상인 내연기관차 고용 인력을 클린카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린 에너지가 압도하고 있다. 고용도 그린 에너지 쪽입니다. 솔라, 태양광, 풍력 이쪽이잖아요. 태양광하고 풍력 쪽이 고용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IRA 인프라 법안 예산을 보면은요. 여기 뭐 보시면은 여기 클린 비어클, 클린 비어클, 차지 인프라 해가지고 이제 7점 이게 75억 달러, 75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클린 비어클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돌려주는 거 여러 가지 색깔별로 다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뭐 그다음에 뭐 재사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 예. USPS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USPS가 뭐지? 이거 그건가요? 그, 그 US 포스트 뭐 서비스인가? 그건가?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돈이 계속 저쪽으로 몰린다. 계속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그 세금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저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IRA로 전기차 보조금이 부활한다. 그런 내용들을 한병화 위원께서는 이제 근거로서 계속 이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픽업 트럭 대당 7,500달러, 중고차는 대당 최당 4,000달러, 상용차는 최대 4만 달러. 해서 이렇게 준다. 조건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없죠. 그죠? 자, IRA는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 정책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다 미국으로 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자동차 공장들도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 저 보조금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미국 2023년, 2024년 전기차. 여기 테슬라 사이버트럭 나옵니다. 좀 이게 완전 우주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루시드, 그래비티라고 그래가지고 SUV네요. 쉐보레 블레이저 EV, 쉐보레 이코넥스 EV, 실버라도 EV. 계속 그냥 뭐 쉐보레, 뭐 GM이죠, GM? 예. GM 연결되어 있는 게 뭐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양극화 물질,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들어가면은 어 뭐죠? 싱글 월 CNT 들어가죠? 나노 신소재.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전액 같은 경우는 아마 엔캠 쪽일 겁니다. 첨보는 저기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엔캠이 일단 그 동네에 지금 공장을 같이 짓고 있어요. 자, EU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입니다.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 2025년 연평균 성장률 21%다. 독일, 영국, 프랑스 전기차 판매율이 20%로 돌파했다 벌써.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화들이 전기차 확대에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IRA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유럽도 비슷한 거 만들 수도 있어요. 같이. 그게 지금 가장 화두더라고요. 그러면은 자동차 업체들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배터리 업체들은 좋습니다. 배터리 업체, 그 다음에 소재 업체 이런 데 좋습니다.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확정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럽차 지원 정책도 많습니다. 뭐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뭐 6천 유로로 인상한다. 기업 보조금까지 합산해서 9천 유로다. 부가세는 낮춰주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을 어쨌든 자동차를 전기차를 사면은 다 이제 뭐 세금을 감면해주고 보조금을 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어, 이익을 다 주는 거죠. 결국은 전기차 산업이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을 밀어내고 점점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2030년까지 거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보니까 영국도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라고 나와 있죠. 영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설비 확대 계획으로 봤을 때 원전이 이렇게 커지고 해상 풍력도 이렇게 커지고 태양광도 이렇게 커집니다. 자, 해상 풍력이면은 뭐겠죠? CS 윈드네요. 태양광은요? 하나 솔루션이요? 예. 나중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힘들긴 한데 결국은 괜찮아진다. 유럽 유럽은 신생 전기차 배터리 셀 업체들의 동향을 주목해야 됩니다. 얘네들 다 자기네 다 만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에너지 이쪽 애들한테 SK 온이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예,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만드는 겁니다. 배터리 회사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돈 투자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신생 배터리 업체에 지분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업체들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 배터리 업체들이 처음에 기술력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지네들이 그냥 혼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CATL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SK온이라든가 이런 애들과 합작사를 만드는 거죠. 다 지분이 서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익을 쉐어를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유명한 게 스웨덴의 노스볼트. 자, 고객사 어디입니까? 폭스바겐과 BMW. 프랑스는요? 베르코어. 16기가와트 규모 배터리 생산 목표입니다. 30년까지는 50기가와트로 간답니다. 50기가와트면은 50만 대 자동차 규모입니다. ACC. 또 보니까 12기가와트 규모네요. 30년까지 12만 대입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나라마다 자기네들도 배터리 다 뺏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투자를 해서 기술 같이 이제 쉐어하고 일부분의 이익을 취하겠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슬로바키아. 여기는 얼마 안 되네요. 2025년부터 생산 능력 4기가와트. 4기가와트면은 자동차 4만 대. 영국. 브리티시 볼트. 38기가와트면 이제 요거는 30년까지잖아요. 38만 대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퀘벡에 총 100기가와트 달하는 배터리 생산 능력 확보 목표. 100만 대입니다. 100기가와트니까. 자, 노르웨이. 노르웨이도 43기가. 계속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예.
쉽게 보시면 이탈리아도 이탈볼트라는 게 만들고요. 100기가다 100만 대입니다. 50기가다 50만 대 규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럽의 2023년에서 2024년 출시 예정 전기차 볼보, 굉장히 앞서고 있죠. 볼보 대주자 어디죠? 지리 자동차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벤츠는 EQG, EQS SUV, 뭐 캐딜락도 있고 BMW i7도 있고 이거 난리 났습니다. 그죠? 또 있습니다. 폴스타. 이거 지리 자동차죠? 네, 볼보 거기 하위 벤더죠. 아우디도 다 갑니다. 폭스바겐 그룹이죠. 포르쉐도 다 갑니다. 그쪽으로. 아우디 Q8. 멋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한병화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설 것이다. 언제부터? 2027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회다. 2027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260억 달러에 달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190억 달러로 추정한다. 왜? 자동차 산업이 더 크잖아요. 이제 배터리 산업은요, 자동차 산업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신규 상장 업체들의 성장과 배터리 관련 상위 업체들 시가총액이 반도체 2개에서 합상 10총을 추월하는 시점이 3, 4년 내로 도래할 거다.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00조 좀 약간 안 되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0조니까. 근데 두 개만 합치더라도 400조가 넘잖아요. 근데 배터리 쪽에 지금 1등이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지금 140조. 예, SDI가 지금 한 5, 60조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다 합치면 이 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넘어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반도체 업체 시가총액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426조네요. 예, 426조입니다. 지금 현재 246조예요. 11월 25일 기준으로. 이거 언제요? 3, 4년 내로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3, 4년 내로 이게 추월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가 돼 있는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 전기차 배터리도 국내 업체들 경쟁력이 있다. 현대차 그룹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업체를 해야 되겠죠?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입니다. CATL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비아디, 파나소닉, SK온, SDI, 여기는 모르겠네. 중국 업체들 같은데요. 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자,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비아디, 테슬라, SAIC, 중국 업체 같은데, 폭스바겐, 현대기아, 지리, 이게 볼보죠? 스텔란티스, 이게 합병한 회사죠? 저쪽에 크라이슬러랑 뭐. 자, 중장기 성장 로드맵은 이미 확정이 돼 있다. 배터리 3사 글로벌 생산 능력은 2025년까지 786기가와트로 증가할 것이다. 이게 얼마냐면 786만 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 8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예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유럽은 이미 계약에 따라 증설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진출 확정으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포드 이런 애들하고 전부 다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자, 유럽과 미국 잠재 배터리 시장은 2025년에 454억 달러, 그 다음에 263억 달러 예상이다. 미국 시장 테슬라 제외한 시장은 193억 달러다. 테슬라 빼고도 저 정도 크다. 193억 달러면 도대체 돈이 얼마입니까, 저게? 거짓말 한 25조 원? 네, 그 정도 되네요. 네, 엄청 큽니다. 이 시장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자, IRA는 국내 배터리 전기차 업체 도와주는 정책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 수령 요건으로 미국 내 생산료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견제를 하는 거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중국이 미국에 다 팔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 원재료가 전부 다 이제 중국에 좀 많이 이제 의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재료 공급망 같은 경우를 빨리 다른 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있죠?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조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유럽 시장을 계속 공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은 뭐 많이 먹을 수 있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중국의 CATL이나 BYD 이런 애들이 이게 침투에 들어가는 게 보통 아니에요. 얘네들도. 자, 유럽 시장을 노리는 중국 전기차들, 국내 업체는 리스크윤입니다. 이거 계속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BYD, 예, 보통 아니죠. 다 중국 업체 자동차입니다. 니오.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ADR 형태로. 니오, 샤오펑. 뭐 얘네들 뭐 무섭습니다. 자동차 생긴 거 보면. SAIC가 상하이 자동차군요. 네. 그다음 상해 자동차. 상해 폭스바겐 합작해가지고 기술력 다 쏙 빼먹은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 거의 망하게 생겼죠. 거기는. 자, 배터리 광물 의존도 조기 탈피 여부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이게 핵심인데. 지금 그래서 뭐 리튬 관련주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리튬 관련주 많이 올라가는데. 자, 확보량은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뭐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뭐 리튬 계속 이제 확보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자, K배터리 부품 업체들은 지금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첨보, 솔로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뭐 다 가죠. 예. 신형 SEC, 여기 중대형 캡 업세블리 월 980만 개입니다. 중대형 캡 월 180만 개로 증설한다. DI 동일, SKI 테크놀로지, 포스코 케미칼, LNF, SKC, 후성, 롯데 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죠. 예. 일진 머티리얼즈랑 따로 있네요. 예, 일진 머티리얼즈는 여기고, 예. 일진 머티리얼즈가 분리막도 하네요. 동박 아닌가요? 분리막이 아니라?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예.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인데. 옌데, 예. 옌데. 이거 동박인데, 이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건 뭐지? EC, DMC는 모르겠는데. 예. 롯데케미칼, 롯데 알루미늄 합작해서 양극박, 예. 양극박 3.6만 톤. 양극박 하겠다는 애가 또 있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그 율촌 산업, 예, 뭐 이런 애들. 자, 전기차 이제 예측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미국 전기차 판매량 1,000만 대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북미는 캐나다까지 다 합쳐졌죠. 1,100만 대, 2030년에 1,100만 대. 그다음에 아시아 대양주 여기 1,900만 대, 여기 1,100만 대. 예? 그리고 유럽은요 1,000만 대. 2030년 가면요 얼마야? 4천만 대입니다. 4천만 대. 그러면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 8천만 대 중에 전 세계 자동차 1년 판매량이 8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반이 전기차가 되는 겁니다. 2030년 가면. 그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중에 이제 탑픽스가 나오는데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에코프로 BM 이런 거는. 그다음에 첨보. 첨보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첨보.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저는 동박은 그렇게 크게 좋게는 안 봐요. 근데 첨보를 했네요. 소르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박이죠. 예. 전 별로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후성. 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 종목입니다. 웬만하면 좋은 거 사는 게 낫죠. 후성 이런 것보다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이것도 동원 시스템즈, 예, 파우치, 파우치 셀, 알루미늄 박, 뭐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 보면 동원 시스템즈는 2024년 보면 매출액은 10억, 100억, 1조 6천억에 영업이익이 이제 1,400억 정도 되니까 얼마 정도를 줘야 되냐? 2022년에 이제 한 1,000억이 약간 안 돼서 1,100억, 1,400억 그렇게 성장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800억이고요. 20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현재는 이제 10배 정도 적용하고 있는데 2025년을 봐야 돼요. 이게 성장성이 높지 않으면 주가는 그렇게 급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성이 나와야 돼요. 이거 나오네요. 자, 영업이익이 2025년까지 1,600억이네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못해요. 저렇게 되면 이미 높기 때문에. 자, 신흥 SEC. 배터리 부품 업체 중 가장 저평가다. 현재 시가총액은 10억, 100억, 1000억이 4,100억이네요. 자, 4,100억입니다. 목표 주가는 지금 8만 원인데 현재 주가는 얼마죠? 52,800원이네요. 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024년 5년 정도 가면은 10억, 100억, 1000억, 7,400억, 9,600억에 영업이익이 650억, 870억 이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를 줘야 될까요? 내년에 이 정도 가면은 한 2배 정도는 갈 수 있네요. 현재 가격에서 2배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쟤도 2배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다. DI 동일 알루미늄 박 업체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이네요. 얘도 4,200억. 2025년에 영업이익이 얼마인가 보면은 950억. 950억입니다. 950억. 여기 500억, 500억, 700억, 900억. 그러면은 얘도 시가총액은 거진 1조 정도까지는 잘하면 갈 수 있겠네요. 1조. 여기서 2배. 1조까지. 그러네요. 얘도 한병화 의원도 3만 5천 원 쓴 거 보니까 1조 정도 잡은 거네요. 예. 시간 좀 걸립니다. 저렇게 가려면. 얘도. 예,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결론은요. 결론은 2차전지 배터리 사업 계속 커진다. 예, 그게 결론입니다. 예, 계속 커지기 때문에 자, 전기차 배터리 사업 IRA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엔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 말씀을 드리죠. 전기차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심지를 굳게 장기 투자 중간중간에 사고팔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선취매를 해서 시간을 좀 길게 보내면서 투자를 하셔야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